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내일부터 설날 연휴입니다. 설 연휴 기간이면은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구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또 정치권과 관련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누실 텐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누게 될까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기 위원이 전망하기에 이번 설 연휴 기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나눌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글쎄요, 뭐 두 가지 정도가 언뜻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 연휴 지나면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 출두하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권에서 대표 출마를 앞두고 소위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여권에서 그 대표 선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도 그 가족과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전 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 광진구 지역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계신 분들과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도 만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고 또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네, 생각보다 저희들은 정치에 굉장히 깊이 관여돼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 이슈보다는 먹고 사는 경제 민생의 이슈에 더 관심이 많죠. 제가 지역에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금리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부동산 문제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건 또 전세 세입자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이 금리 문제부터 부동산이 다 연이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 3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사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마 국민들 삶에 좀 가장 깊게 다가오는 얘기들 중심으로 설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리, 부동산, 경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다. 박성민 전 비서관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소상공인이신데 네. 워낙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 피부를 민감하게 많이 느끼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정치권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는다고 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결국에는 민생 이슈가 우리 설 밥상에 가장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 이번 설 연휴 기간 여러분들께서 나누신 이야기들이 우리 정치권 또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 잘 전달이 돼서 설 연휴 이후에는 조금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이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시겠어요?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한대요, 안 한대요? 이 질문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이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 비대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 비대위원이어서 예,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곤 하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만약 안 나갈 거였으면 조금 더 일찍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나갈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내일 오전에 이제 귀국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움직이는 일들을 좀 자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면 그 뒤로 뭔가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꽤 껄끄러운 관계가 여과 없이 노출이 됐고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원의 숫자가 매우 이렇게 적은 상태거든요. 그중에 한 절반 가까운 의원들과도 성명서가 나올 정도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라고 하는 물음들이 더 쏟아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나경원 전 의원 아직까지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 혹시 나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의원님 혹시 그 당대표 출마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결심이 거의 섰다고 그저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유효한지 여쭙습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의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본인의 포지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장은 늘 같은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대표님 대통령 본이 아니고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실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성기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운 정치인들, 대표 출마 문제를 함께 논의했던 정치인들이 언론 인터뷰, 특히 박정희 전 의원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해요. 박정희 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아직도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박정희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나경원 전 의원의 생각을 읽고 그걸 전달하는 것인지가 좀 명확하게 다가오질 않던데요. 어느 정도 생각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취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여러 차례 나와서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박종희 전 의원한테 메시지를 줬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정치는 생물이고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에 출마하면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설 이후에 소위 여론조사나 민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그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 간의 격차가 좀 확 벌어지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 또 그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출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여전히 전의에 불타 있다.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박정희 전 의원의 이야기, 전의에 불타 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지는 출마냐, 출마하지 않느냐. 출마할 경우에 올 수 있는 득실,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득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겠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대응이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을 조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의에 불타고 있다는 표현은 아마 박정희 전 의원의 표현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좀 거칠고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들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당내에서 집권당의 대표로 되겠다는 인사의 출마 동기가 뭔가 감정이 섞이게 되는 상태 속에서 내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선거에 나가서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이 있었듯이 지금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는 출마 구도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지 여권 내에 불편하고 불리한 구조가 돼 있던 것을 어떤 정치력으로 극복해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약간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퇴로에 대한 얘기 또 나름대로 용산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재 정치력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주춤하고 고민을 깊게 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실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또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지정을 다 파악한 후에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이어서 나온 여당 초선 의원 50명, 50명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 자, 이렇게 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진퇴양난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이야기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왜곡이 있다라는 그 발언에 대한 뭐 설명, 반박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민성기 위원이 기억하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이 연명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사안이 이렇게 전당대회 앞두고 누구 뭐 지지한다는 성명은 봤었어도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정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성명이 여당 지도부를 향한 뭐 쇄신 요구라든가 또 가령 여당의 경우라면은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청와대를 향한 쇄신 요구라든가 이런 것 말고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이런 성명 보셨어요?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명. 대단히 이례적인. 네,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그 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대표의 출마가 예정된 정치인에 대해서 소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뭐 큰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장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예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소위 여권의 주류 그 친윤계로부터 이제 거의 뭐 집중 포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거의 난도질 당했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치인으로서 뭔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출마해서 내 표가 어느 정도 된다. 이걸 보여주면서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면은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지금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 그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법치는 잘하는데 정치는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치를 해서 나경원 의원한테도 좀 숨쉴 구멍, 그러니까 퇴로를 좀 열어줘야지 그 여당의 지금의 분열상이 조금 그 부드럽게 그 봉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치는 잘 되는데 정치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돈다. 또 일각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 최근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글을 SNS에 굳이 올려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쓴 거는 하책 중에 하책이었다. 실수다. 뭐 이런 지적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일련의 과정 지금 법치는 잘하는데 정치는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요. 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앞에 메시지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권당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치는 더더군다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앞서 말씀 주신 해임, 대통령실의 해임은 일단 난 결정이기 때문에 그 해임이라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본인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해임에 대한 결정이 대통령의 본뜻이 아닌 것처럼 언급을 하게 됐던 내용들 때문에 갈등이 훨씬 더 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경원 전 의원이 그 같은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말 낮은 자세로 비록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은 됐지만 대통령을 위한 뜻은 그대로고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조용히 움직였으면 더 이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뭐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전당대회 국면에 개입의 메시지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경우 대통령의 본 뜻이 진짜 아닌 건가 싶을 정도의 왜곡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싶고요. 이제 지금부터 2월 달 초가 되면 본격적인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은 말 그대로 전초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3월 8일까지 한 달이 정말 중요한데 그 기간 동안 말씀 주셨던 좀 정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받아듣고 이 문제를 잘 봉합하면서 흥미진진한 선거 구도로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 경선에 나오지 않는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사퇴하고도 나오지 않는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그 선택은 아직 열려 있죠. 사퇴만 했을 뿐이지 아직 그만둔다, 나간다,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또 뭐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지점이 있었는데 박성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가령 나경원 전 의원과 이런저런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이라면 지금 상황,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예. 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위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4선 의원이라는 그 중진 의원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현역 의원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가올 총선에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극화가 된 상태로 만약에 이 사태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앙금이 쉽게 풀릴 리도 없고 그 의미는 결국에는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아닌 상황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해임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임을 결정했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내보낸 만큼 이 이후에 또다시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까지 맡기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관을 맡길 거였으면 이미 이전에 처음 내각을 편성할 때 만들 수 있었던 자리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나경원 의원에게 주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맡고 있던 직책에서도 해임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실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정부의 직을 맡아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출구 전략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선 윤심을 얻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얻는 것보다는 민심을 등에 업고 본인의 정치적인 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방송에서 네. 한마디만 드릴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추이가 좀 바뀌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한 본인의 이제 응답이나 해명 정도만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윤심에 대항하는 뭐 어떤 다른 후보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굳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뭐 비판 성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집단 린치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또 김기현 의원은 이게 뭐 집단적으로 초선 의원들 공천권을 매개로 한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전당대회가 사실은 당원들의 축제가 되고 그리고 또 전당 결과에서 누가 뽑히든 간에 우리 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분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아까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초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그 나경원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줄서기 정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의원님 캠프 측에서도 초선 의원 성명서를 홍보를 좀 하셨었잖아요.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성명서가 나왔으니까 그걸 배포를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그 정보가 제공된 걸 발표한 것을 자료를 알려준 것을 가지고. 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이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내가 좀 그 마음까지 안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는 좀 공통된 게 있는 것 같은데 화면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병민 비대위원. 예. 당원 100%로 대표를 뽑는다. 이 규칙은 유승민 전 의원 배제 룰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많았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그렇게 분석하는 보도가 많았고. 자, 유승민 전 의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안철수 의원 뭐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 3명 정도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정도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까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 대표 경선 흥행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아유 뭐 저거 안 봐도 그냥 결론은 정해졌네. 이러면은 국민들이 관심이 떨어지잖아. 그런 또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흥행도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난날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렇죠. 소리 때문에 애당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가 확정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관심은 최고위원은 그럼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최고위원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로 관심사가 좀 몰아가게 되죠. 제일 중요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건 아주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관심과 흥행을 쭉 끌고 가면서 컨벤션 효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좀 막아야 되는 건 당내에서 극한적인 갈등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지난날 이준석 대표 체제 내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건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과 당대표와 이 당관의 불협화음들이 국민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막아서는 것이 다음 총선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게 당원들의 주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직은 뭐 안철수 대표가 당연히 열심히 출마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섣부른 전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출마를 접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그 뉴스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거의 모든 매체에서 뉴스의 중심을 또 잡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당원 100%로 갔던 전당대회 변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흥행 속에서 어쨌거나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좋은 대표를 뽑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사가 다 비슷한데 말이죠. 스포츠나 뭐 전당대회, 정치권의 행사나 이런 걸 보면 가장 유력시되는 사람이 어차피 이기는 이런 승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만 전혀 안 될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뭐 실력이 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막 근접을 해서 1등이라고 예상됐던 후보와 뭐 근접하는 승부를 펼친다고 한다면 관심이 탁 증폭되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근데 김기현 의원의 전략은 아까 어대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대연 아닙니까? 1차에서 과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안 치르겠다. 안철수 의원은 그거는 김기현 의원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주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선 투표 가면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선 투표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승세를 확 몰아붙여서 과반을 얻는 게 아주 쉬운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그 기대하는 것일 텐데 그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아직 출마를 접은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김기현 의원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45%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과반을 넘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는 오늘과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는
의뢰한 언론기관,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은 정확한 내용, 신뢰도, 표본 오차, 응답률은 몇 %고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당원 100% 투표로 대표를 뽑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정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분들의 대답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김기현 의원이 23.6,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보다 뭐 비슷합니다만 조금은 더 나왔네요. 18.5, 나경원 전 의원 18.3, 그 다음에 유승민 7.5, 황교안 3.1, 조경태 1.8, 예, 윤상현 0.8. 어제 나온 리얼미터 결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두 차례 조사가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1차 조사가 1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치러진 것이고 2차 조사가 1월 14일부터 16일부터 17일 사이에 김기현 의원이 32.5에서 40.3으로 더 늘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26.9에서 25.3 소폭 하락, 안철수 의원도 18.5에서 17.2 소폭 하락, 유승민 의원 10.4에서 8.1 소폭 하락, 윤상현 의원은 1.6에서 3.1로 소폭 상승. 자,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세가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민성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넘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다. 이 추세에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멈출지 하면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다른 주자들의 또 움직임도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선거의 다이나미스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 100%를 바꿀 때 특정 사람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당원들이 한 80만 정도 되는 표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겠죠. 그럼 이제 50%를 넘어야만 됩니다. 50%를 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수도권에 있는 무당층들까지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그런 전략적인 변화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고심을 갖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대현이 아니라 정말 총선 승리에서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의 변화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한 번에 더 높은 수치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안철수 전 의원이 바라고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묶어두고 만약에 결선 투표를 들어가게 된다면 1대1 구도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선 투표라는 제도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의 상황이고 참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론조사죠. 당원들이 직접 투표는 진짜 어떤 방식으로 귀결되게 될지를 저희도 당에 있는 지도부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만나보게 되면 아무도 가늠하거나 확정적으로 답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어떻게 국민의힘을 총선 과반 의석 확보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중심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막상 2월 초에 스타트가 시작되고 나면 더 흥미진진한 결과들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성기 의원, 여당과 야당의 대표 경선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야당은 항상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유력 대선 주자가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 주자급 인사가 정권 초반에 대표가 되기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또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아주 무게가 있는 뭐 이런 정치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뭐 종종 있었죠. 특히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집권 여당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대표를 선호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또 이번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대단히 이제 가깝게 붙어 있다. 이러면 여론 향배에 굉장히 신경을 쓸 텐데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위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될 테고 그런 우선순위를 볼 때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에는. 그러니까 그런 대표보다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대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의 주류의 입장인 것 같고요. 거기에 비판적인 그런 측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말을 그냥
잘 듣기만 하는 대표가 무슨 파괴력이 있고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그 조금 다음 대표를 어떤 유형의 대표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다른 게 이번 그 대표 경선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의 대표 경선 아직까지는 어떻게 구도가 잡힐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또 인터뷰도 자제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과연 앞으로 여당의 대표 경선에 어떠한 정치인들이 더 출마를 선언하게 될지 특히 관심은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쏠리고 있다.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두 정치인이 출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